자, 첫 번째 오늘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외워야 돼요. 일반항. 자, 첫 번째 내용 일반항 구해보기. 일반항은 뭐냐면 n번째에 누가 올 것이냐를 식으로 쓴 거예요. 알겠지? n번째에 누가 올 것인가를 식으로 쓰는 건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A고 A1이고 두 번째 항이 A2고 세 번째 항이 A3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특징을 알면 일반항은 너무 쉽게 나와서 봐봐 여기로 넘어갈 때 숫자를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되는데 재밌는 건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거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규칙성을 갖는 게 등차 수열. 이게 첫 번째 내용. 그럼 이러한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일반항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봐봐. 어떻게 만드냐면 네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라고 하는데 특정 숫자를 더하는 걸 공차라고 하는데 다 단어는 알 거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하면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돼? 네, 맞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n번째 항이야. 그럼 공차를 몇 번 더하면? n-. 그치? 네 번째 항을 만들려면 세 번 더했잖아. 다섯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번 더했잖아. n번째 항을 더하려면 n번째 항을 만들려면 n-1번 더하면 되니까 얘는 초항에다가 n-1의 공차 d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요 일반항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 여기서 살짝 부연 설명하면 얘는 얘는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써보면 어떻게 써지냐면 d 곱하기 n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1 d다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에서 변하는 숫자는 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차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직수 아니요 그래프에 점을 찍잖아요. 좌표평면 위에 점을 만약에 찍어 n번째 항의 숫자가 얼마다 두 번째 항의 숫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면 직선에 점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알겠죠?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나타나. 뭐 그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가 또 하나가 있냐면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생긴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세 가지 항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해요. 봐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거랑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거랑은 서로 같은 답이겠지.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 d지 얘에서 얘를 빼면 d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d로 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해서 다시 쓰면 뭐라고 써지냐면 이런 식으로 써져요. 봐봐 n 플러스 1번째 항이 넘어갈게. 그러면 2배에 자 그 다음은 여기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연속하는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등차 중항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팁을 주면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AN을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d를 뺀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건 언제냐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가운데 항에서 d를 빼면 앞에 거 가운데 항에서 d를 더하면 뒤에 거야. 자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 개를 더했더니 얼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가운데 걸 그냥 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세요. 자 보면 예제 1번인데 자 예제 1번에 보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나와있고 봐봐 다섯 번째 항이 5래. 근데 등차 수열이래. 그럼 보자마자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초항에다가 몇 개를 더한 거야? 공차 4개를 더한 거야.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 항이 있는데
그럼 얘는 보자마자 공차를 14개를 더한 거다. 자, 얘가 얼마냐면 15다.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만.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12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1하고 D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10D는 얼마라고 나와요? 5라고 나와요. 그래서 D가 2분의 1이고. 자, 그러면 A1은 초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3이라고 나오네요. 그치? 자, 그러면 나 좀 봐봐. 이걸 일반항을 만들 때 3 플러스 n-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n번째 항을 만들려면 요 파란색을 생각하는 거야. 공차 곱하기 n이야. 일단 무조건 시작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뭔가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 3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돼.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에다 얼마 더하면? 2분의 5를 더하면 3이잖아.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야.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항 구하라고 한 거 맞네. 그러면 6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12, 17, 2분의 17 이렇게 생긴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요 문제로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일단 하나는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얘기도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야. 1번인데 유제 1번. 자, 유제 1번은 보니까 세 번째랑 다섯 번째 항이랑 더했더니 10이고 네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랑 더했더니 20일 때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시험에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는데 나는 기억 못해요. 예, 되게 쉬운 문제 중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10번 안쪽에.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A1에 플러스 1이지. 그냥 가로 쓰면.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냐면 다섯 번째 항이니까 A1 플러스 4D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냐면 12야.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서 써봐요. 정리해서 쓰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A1에 그 다음에 플러스 6D가 얼마다? 1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밑에 있는 식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랑 여덟 번째 항이래. 그러면 A1 플러스 3D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여덟 번째니까 7D다. 자, 근데 이게 얼마냐면 20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A1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둘이 서로 더하면 10D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예요? 2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4D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12에서 20 빼니까 마이너스 8이랑 공차는 얼마다? 2다. 그러면 추항은 얼마예요? 자, 여기다 2넣으면 그쵸 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항은 얼마죠? 0 플러스 2니까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쉽죠. 그치? 등차 세월은 그래서 이거는 원리니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만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조금 복잡한 문제는 등차 조항만 만들 수 있으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자. 2번인데 유제. 자, 유제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써있죠. A랑 B랑 C랑 다 더하면 15를 만족할 때 C-A가 얼마인지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죠. 그치? 한번 볼게요. 봐봐. 유제 2번인데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봐봐. A라는 숫자는 4에서 공차를 뺀 거죠. B라는 숫자는 4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죠. C라는 숫자는 4에다가 공차를 2개를 더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꼭 이 노란색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그냥 내가 공차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항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런 표현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원리는 이 1번이라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정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테크닉일 뿐이고 원리가 적어요. 알겠지?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생긴 숫자다라고 만들어지는데 이거 다 더하래요. 그럼 얼마 나와? 12 플러스 D 나오지. 근데 걔가 얼마래 문제에서? 10 5래. 그지? 그럼 여기서 D라는 값은 얼마다? 3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공차가 3인 거를 알고 있어요? 공차가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쓴 거 있어요? 없죠. 4 마이너스 D고 4 플러스 D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4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다 더하니까 12에다가 빼고 더해서 사라졌고 1이군요. 잘못 썼네요. 그치? 산수를 틀렸어요. 미안. 맨날 틀리지 않네요. 여러분. 자, 2D죠? 얘가 얼마냐면 15예요. 그쵸? 자,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2D는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D는 얼마죠? 2분의 3이죠. 이게 공차죠. 내 C-A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몇 칸이야 지금? 둘이 서로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3D죠. 그래서 답은 2분의 9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인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등차 수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이에요. 알겠지? 됐죠? 자, 외울 거 뭐 있어? 일반항 만드는 방법. 이거는 원리와 함께 1번하고 2번이 연계돼서 외워줘라. 알겠지? 그래서 맨날 내가 가끔 나 혼자 수열 문제 막 풀다 보면 너네들하고 막 이렇게 칠판에다가 풀다 보면 A5라고 했는데 A1 플러스 4D라고 하는데 가끔 내가 하는 얘기 들어오면 첫째 항에다 공차 4개 더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등차 수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 단원 되게 심플해요. 딱 공식 4개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 원리랑.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등차수열 합이에요. 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라 이건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SN인데 SN이 A1하고 A2하고 A3하고 해서 A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걸 우리가 주로 SN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어요. 자, 등차수열에서 이거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등차수열에서 요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거거든. 아이디어는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대로 바로 구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 다 진짜로 더해야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이게 재밌는 게 거꾸로 쓰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쓰다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A1이다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잘 봐. 이거 1번. 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 더해야 돼? D를 더해야 되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D를 더해야 가니까 거꾸로 가려면 D를 빼야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D를 빼면 되지.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랑 더한 값이랑 얘랑 더한 값이 서로 다를까 같을까? 같잖아. D를 더하고 D를 뺐으니까 더하면 같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서로 더한 값도 같겠지. 이렇게 둘이 서로 더한 값도 같겠지. 내 말 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다 더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는 2배의 S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하는 게 A1에 플러스 AN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고 이런 게 총 몇 쌍 있어? n개 있으니까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네.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SN이라는 공식인데 이게 수열의 합인데 2분의 n 곱하기 초항하고 n번째 항하고의 합이다 이렇게 써집니다. 책에는 이게 A 얘가 L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n번째 항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 A1 플러스 n-1의 공차 D 라고 쓰고 이걸 2로 나눌 때도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 여기에 있는 AN 대신에 누굴 쓴 거야? 일반항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A1만 더하면 되니까 이 A1이 된 거고 n-1 곱하기 D가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자, 48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생긴 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5번. 수열의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겠지?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좀 볼래?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일반항을 가지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 거꾸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SN이라고 수열의 합이 주어지면 이걸 보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n번째 항은 되게 쉬워. 이거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야 봐봐, 난 얘 구하고 싶어. 근데 이거에 대한 식이 SN이라고 나와 있어.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여기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식으로 써있겠죠. 얼마 뭐 n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n 대신에 내가 숫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난 얘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를 다 더해서 빼버리면 되잖아. 그 얘기야. n번째 항까지 다 구한 다음에 n-1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를 빼라고. 그럼 누구만 남아? an만 남잖아. 그러니까 답이 an이라는 거, 이건 뭐 말도 아니야. 되게 쉬운 얘기야. 다만 초항 같은 경우에는 뺄 수가 없잖아. 0번째 항이 없으니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오는 거라고? S1이라고 나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n이 1은 아니고, 정확하게 쓰면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요거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또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 공차가 2래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거기에서요, 네 번째 항이 16이래. 야, 이건 네 번째 항이 16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초항에다가 공차가 2인데 이걸 몇 개? 3개를 더 더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초항이 나와요. 초항이 얼마라고? 10이라고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A5하고 A6하고 A7하고 해서 순서대로 쭉 다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A의 24번째 항까지 다 더하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4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그냥 하나로만 볼게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의도가 이거야. 여기에서 A의 24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23번째 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A의 5번째 항 써가지고 총 몇 개 있는지 세서 곱하라는 얘기야. 즉 여기에서 S 그냥 N이라고 쓸게요. 수열의 합은 얼마라고 나오는 거냐면 2분의 5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3방. 5번째부터 24번째 항까지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24에서 5 빼면 얼마야? 10. 9지. 근데 5도 들어가 있으니까 20개지. 그러니까 여기 항이 20개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항이 얼마야? 구하면 되잖아. 5번째 항이 얼마냐면 그렇죠. 18이죠. 그 다음에 24번째 항은 얼마예요? 10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냐면 23개죠. 2 곱하기 23 곱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46이 56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더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 더하면 얼마 나오니? 60, 74. 74니까 740이다. 그렇게 나오는 게 답이네요. 됐죠?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 이해되죠? 자, 쌤 이거 5번째인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 얘가 이 수열의 합에선 초항이야. 얘가 마지막 항이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제 3번. 자, 유제 3번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 AN이 3n-2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자, 문제는 11번째 항부터 이렇게만 쓸게요.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간단하네. 그치? 바로 쓰면 돼. 2분의 항이 몇 개? 그치, 10개. 자, 11번째 항 얼마야? 거기서 AN은 3 곱하기 n에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11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3 빼기 2니까 31이네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의 20번째 항은 얼마냐면 60이죠? 빼기 2니까 58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8 써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둘이 서로 더하면 얼마니? 89죠? 그래서 8, 5, 40, 9, 5, 45니까 445 나온다. 자, 이렇게 풀라는 뜻이야. 뭐 아무 문제도 없죠, 그치? 예,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4번인데 얘가 뭐 어렵진 않아요.
예, 약간 모양이 다르게 나왔는데 A1하고 수열이 두 개 있어요. B1하고 더했더니 4고 A 네 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 항하고 더했더니 19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려고 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몇 번째 항까지냐면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B도 마찬가지로 B2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교환 법칙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교환 법칙 아는지 물어보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다 더하기니까 그냥 다시 교환 결합 법칙을 쓰면 A1하고 B1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A2하고 B2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A7하고 B7하고 더해서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얘를 내가 C1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C2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얘는 C1이 4고 그 다음에 C4는 19인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다시 C1인 4라는 값에다가 3개의 공차를 더해서 만든 값이 19인데 그러면 D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럼 얘는 답이 뭐라고 써지면 되냐면 2분의 항이 7개고 C1이 4니까 4에다가 더하기 공차는 얼마냐면 5죠. 그러면 7번째 항이니까 4 플러스 6, 5, 30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냐면 7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38이니까 19죠. 자, 그래서 13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돼요, 이해? 됐어요? 자, 이렇게 교환 법칙 써가지고 새로운 세열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게 유지 4번 얘기예요. 돼요? 이런 끝입니다. 등차 세열, 등비 세열. 등차 세열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자, 봐봐. 공식 중요한 거 한번 기억해보자. 첫 번째 뭐 있어요? 일반항. 두 번째 뭐 있어요? 수열의 합. 자, 이제 약간 부정적인 개념으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라고?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빼고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공차를 더하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열 전반적인 얘기인데 AN을 SN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등차 수열 얘기고요. 등비 수열은 구조가 똑같아요. 등비 수열도 구조가 똑같아요. 두 번째 얘기. 자, 이제 등비수열 얘기도 할 건데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등비수열이 뭐냐 이거야.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게 등비수열이냐면 특정한 숫자를 곱해요. 특정 숫자를 곱해요. 특정한 숫자를 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등비수열이다. 이해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이제 2번인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n번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봐봐. 두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개 곱해서 하나. 세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두 개를 곱해서 만들잖아. 즉 n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항에다가 r을 몇 개? n-1개를 곱해서 만드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세 번째 내용이 등비중항이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항이 3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가 n번째 항, 하나가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는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곱해서 r이고 곱해서 r이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나눈 값은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장을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양변에다가 an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와요. a의 n 플러스 1번장의 제곱은 n번장하고 n 플러스 2번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연속하는 3개의 항이 등비수열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라 이런 뜻이야. 됐죠? 내용은 간단해. 등비수열은 이렇게 딱 요만큼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책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써 있을 거예요. 예, 책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써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예제예요. 모든 항이 양수인이라고 나왔으니까 공비가 양수이다. 일단 이 얘기가 될 것이고 초항도 양수이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겼는데 A1은 3이래요. A1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A 3이고 이거를 갖다가 A2로 나눴는데 그 값이랑 누구를 더했냐면 여기는 A3이 있는데 여기는 A 5번장을 계산을 했더니 10이다 이렇게 나왔대. 자, 이걸 보고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물론 일반항으로 바꿔서 써도 되는데 봐봐. 2번장으로 3번장을 나눴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공비가 되겠지. R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2칸 차이 나니까 R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식이냐면 R 제곱 플러스 3R 마이너스 10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는 뜻이야.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럼 이거는 R 플러스 5하고 R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0이니까 R은 얼마다? 2밖에는 안 되죠. 왜요? 처음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7번장 구하래요. 7번장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3에다가 2를 몇 개 곱했다? 6개 곱했다. 그러면 3 곱하기 64죠? 그럼 얼마냐면 12고요. 6, 3, 18이니까 19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유제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유제 몇 번이냐면 유제 5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자, 여기 읽어볼게요. 7번장에서 6번장을 뺐어요. 합을 뺐어요. 야, 봐봐. 무슨 뜻이야 이거? 이 뜻이지. 맞아요? 보자마자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건 다시 무슨 뜻이야?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를 6개를 곱했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얼마냐면 54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쉽네. 9번장에서 8번장을 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A 9라는 뜻이죠. 9번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얘는 A1에다가 R을 몇 개? 8개를 곱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6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산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A5를 구하래. 그치?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봐봐. 여기에 있는 A1하고 R에 8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A1에 R에 6승을 내가 얼마인지 아니까 여기다가 R만 2개를 더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얘로 나누라고.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54의 R 제곱인데 이게 16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R 제곱은 얼마냐면 54분의 160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죠? 한번 18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18로 나누면 얘는 3이죠. 얘는 18로 나누면 얼마니? 9? 3? 예, 바보 아니냐? 3이지? 됐죠? R제곱은 3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A래.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초항이 얼마였죠? 초항이 얼마일까요? R제곱이 3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할게요. A1에다가 R제곱이 3이니까 3을 3개를 곱한 거니까 27이니까 A1은 2죠. 그러니까 얘는 2에다가 3을 몇 개? 2개만 더 곱하면 되죠. 얘가 2개짜리니까. 그래서 9이 18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럼 얘는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면 다른 거는 다 등비수열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앞에서 문제를 못 냈는데 여기에서 다시 끌어다가 낸 것 같아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이쪽에다가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는데
A2하고요. A2겠죠 물론. A5하고요. A의 11번째 항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야 일단. 얘네들이 등차 수열인데 이대로 또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치?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뭔 소리야? 진짜. 이 순서대로는 또 등비 수열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A5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A2하고 A의 11번째 항하고 곱한 값이랑 똑같다 이 얘기야. 이게 등비 중항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다섯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A1 플러스 4D죠. 근데 이거를 제곱하면 얘는 A1에다가 D를 더한 것과 A1에 10D를 더한 것을 곱한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A1의 제곱이고 플러스 8A1의 D고 플러스 16D의 제곱이에요. 이게 A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1D죠. 11A1D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 곱하기 D의 제곱이나 이렇게 생긴 형태로 나온다는 뜻이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둘이 서로 지워지고 봐봐.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3 곱하기 A1의 D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D제곱을 넘기면 6 곱하기 D의 제곱이야.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그냥 공차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다 같은 값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다 같은 값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공차는 0이 또 아니니까 그냥 D로 나눠도 돼. 그리고 3도 나눠도 돼. 그럼 여기 A1이 남는데 A1이 나와.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여기가 2고 공차 D가 아니니까 나눴어? 그럼 얘가 2D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이해?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내가 초항이나 아니면 2D나 똑같은 값이야. 여기까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보라는 게 뭐냐면 13번째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항을 나누면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봐봐요. A의 3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A1에다가 플러스 2D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1이 그냥 2D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4D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그럼 이번에는 A의 몇 번째냐면 13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A1에다가 플러스 12D거든? 근데 얘가 2D야. 그러니까 얘는 14D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를 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4D분의 그 다음에 14D랑 똑같은 값인데 그럼 약분되고 답은 2분의 7이라고 나오지. 돼요 이해? 됐죠? 예, 그래서 등비중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여기에 있는 맨 마지막 유제 문제였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마지막 내용. 이론 정리 마지막. 자, 이번에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었죠? 그쵸? 이게 세 번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인데 네 번째가 마지막 주제인데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자, 네 번째 주제가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SN을 구하라고 한 건데 A1하고 A2하고 A3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AN을 구하는 건데 자, 잘 봐야 돼. 이게 어떻게 써질 거냐면 이렇게 써질 거야. A1이고 A1의 R이고 A1의 R 제곱이고 A1의 R의 n-1승이고 그치? 이렇게 써질 건데 재밌는 건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냐면 R의 SN이다 이런 식으로 곱할 거야. 잘 봐. 그러면 A1에다가 R을 곱하면 얼마야? A1의 R이지. R 또 곱하면 여기에다가 R 곱하면 A1의 R의 제곱이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서 A1의 R의 n-1승도 있고 A1의 R의 n제곱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한 칸씩 R을 곱해서 한 칸씩 밀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R 곱하기 S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들은 재밌게 뺐으니까 다 어떻게 돼? 지워지지.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남냐면 초항하고 그 다음에 초항에 R에 N제곱만 남아. 그럼 내가 여기서 S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A1이 공통이니까 A1으로 묶고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미안해요. 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얘도 1-R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편의상 이거는 언제 쓰는 게 편하냐면 분모가 양수되는 게 편하니까 이건 R이 1보다 작을 때 주로 써요. 그러면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1분의 초항에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 얘입니다. 다만 여기서 공비가 얼마면 1이면 망하죠. 그치? 공비가 1이면 분모가 얼마가 되니까 그럼 망하잖아. 그러니까 R이 1이면 안 돼. 그럼 R이 1인 건 따로 해야 돼. 그럼 R이 1인 건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등비수열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에다 1 곱하면 얼마야? 나잖아. 나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초항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n개 있다. A1이 n개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이 공식을 못 쓰는데 공비가 1이면 아마 눈에 띌 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마지막 오늘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려워요? 괜찮은 거 같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A1하고 A2하고 곱했더니 12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A 네 번째 항까지 곱했더니 60이래. 여덟 번째 항까지 곱하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해볼게요. 봐봐. 그냥 철저하게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1하고 A2하고 얘 4번이죠. 자, A1하고 A2하고 더했더니 얼마냐면 12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대로 쓰면 공비 얼마인지 모르잖아. R-1분의 초항은 내가 모르고. 그럼 여기는 R, 항이 몇 개니까? 뭐라고? 2개지? 2개니까 여기는 R 제곱에 빼기 1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12가 나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1부터 A2, A3, A4까지 다 더하래.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써있냐면 60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건 또 뭐냐면 R-1분의 초항은 내가 모르겠고 근데 항이 4개니까 R의 4제곱에 빼기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60이다 라고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야? 등비수열은요 나눗셈을 주로 활용하면 돼요. 알겠죠? 봐봐. 어떻게 나누기를 할 거냐면 그냥 이대로 놓고 나누기를 할게요. 봐봐. 그럼 이렇게 나눠. 그럼 얘네 분모끼리 약분되고 A1끼리 약분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에는 누구만 남냐면 분모에 R제곱 플러스 1만 남고 분자는 다 사라졌지. 근데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60분의 1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5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R제곱은 얼마가? 4가 되는 게 답이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나눗셈을 주로 활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R제곱은 4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까지 구하는 게 문제야. 이제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R-1분의 그 다음에 초항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죠. A1이고요. 그 다음에 R의 8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게 얼마인지를 계산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봐야 돼 하는 거. 등비수열에서 이런 계산 많이 하니까.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또 여기에다가 R 대신에 2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비가 양순이 음순이 그런 얘기도 없거든? 그거 없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봐봐.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R-1이고요. A1이고요. R의 8승인데 이거를 R의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부터 올렸을게요. 마이너스 1하고 R 4제곱에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거든? 인수분해로. 근데 요만큼은 내가 얼마인지 알지? 얼마야? 60. 그러니까 얘는 60이야. 그러면 얘만 더 곱하면 되잖아. 근데 R 제곱이 4니까 R의 4승은 1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7만 더 곱하면 답이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1020.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예제 4번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제 7번부터 또 보죠. 자, 7번은 A1이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7번장이 있는데 7번장은 4개를 4 곱하기 A3이래요. 등비수열이고. 자,
자 이렇게 됐을 때 A1부터 A1 제곱부터 해가지고 A9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이게 문제죠. 자 이거는 일반은 더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A1에다가 아래 6승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얘는 A1에다가 곱하기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서로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A1 사라지고 그 다음에 R제곱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아래 4제곱이 얼마예요? 4죠. 됐어요 이게? 아래 4승이 4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럼 R제곱은 얼마니? 2죠? 그럼 R은 얼마니? 거기 문제를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R은 얼마예요?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AN은 초항이 1이니까 1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이 되겠죠. 근데 잘 봐야 돼. 그럼 AN의 제곱은 어떻게 돼? 그냥 여기다가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 2의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2의 n-1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1의 제곱부터 출발해서 A2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더하래요? A의 9번째 항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다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항이 9개인 요 수열의 요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죠. 그럼 공비가 2니까 그냥 2-1분의 초항은 A1의 제곱은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1, 2가 안 쓸게요. 그리고 2가 공비인데 9개 있으니까 9승 빼기 1이다. 자, 그러면 2의 구승이 512니까 답은 5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돼요? 별거 없죠? 자, 유제 마지막. 자, 이번 문제는요. 초항은 3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해서 n이라고 했을 때 자, 저렇게 생긴 식이 성립한대요. 자, 등비수열인데 7번째 항하고 4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3번째 항으로 나누고 자 이렇게 했을 때 49가 나오는데 A3의 얼마지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S7이야. 이게 뭐라고 쓰면 돼? R-1분의 그 다음에 초항 얼마냐면 A1이고요. 근데 초항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자 초항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이고 아래 7제곱에 빼기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S 얼마냐면 4죠. 4도 마찬가지인데 R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초항이 3이고요. 아래 3승 4승에 빼기 2다 이렇게 쓰면 되고 S3이야. S3도 R-1분의 3이고요. 아래 제곱에 세제곱이죠. 미안. 빼기 2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계산해 달라는 거냐면 R-2고요. 3이고요. 아래 7승 빼기 2다 여기에서 빼기죠. 빼기 그 다음에 불편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쓸 거냐면 자 S7이고요. S3인데요. 이거를 49에다가 S3이다. 자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치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올 거냐면 R-1이고요. 그 다음에 3으로 R에 7승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R에 4승 빼기 2이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와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는 거냐면 49에다가 곱하기 R-1분의 3 곱하기 R에 몇 승이냐? 3승 빼기 2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랑 똑같다라는 뜻이지. 자 산수한다. 잘 봐. 어떻게 될 거냐면 양변에다가 R-를 곱하면 사라지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얘랑 사라지죠?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가 걔도 사라지고요. 아래 7승 빼기 아래 4승이에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는 거냐면 49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아래 3승 빼기 1이나 얘랑 똑같다는 뜻이야. 근데 얘를 R 4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R 3제곱이고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49고 R 3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네들도 사라져요.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R 4제곱이 얼마고 49가 되고 R제곱은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세 번째 항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얘는 초항에다가 R제곱을 곱하면 되잖아.
근데 초항이 얼마지? 3이지. r제곱이 7이지. 답은 2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돼요, 이해? 자,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치?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레벨로 가서 다시 한번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자, 이제 뭐 내용이 안 나오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제목이 없이 그냥 문제가 나오죠. 자, 그걸 보고 내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얘기구나, 이거 구분하면 되는 거고, 이거 수열의 한 문제구나 라고 또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네 가지 공식 중에 하나 써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수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은 뭐 꼬아내면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문제 구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제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1번. 자, 1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 문제 재밌네요. A2랑 A3이랑 A4예요. 자, 이거를 더했는데 얼마가 나왔다? 16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잘 봐. 자, 봐봐. 연속하는 3개의 항이 나오고 등차 수열이고 다 더했지. 그러면 이거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여기 A2를 A3에서 공차를 뺀 거다. 너는 A3에서 공차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얼마가 16이라는 뜻이야? 3 곱하기 A 3이 16이라는 얘기지. 하나, 둘, 세 개, 안녕, 안녕 사라지니까. 이해됐죠? 3 곱하기 A 3이 1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세 번째 항은 얼마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3분의 16이라는 뜻이지. 그럼 뭐 봐봐. 자, 이제 또 해보자. 봐봐. A6, A7, A8이야. A6, A7, A8이야. 근데 이걸 더했더니 얼마래요? 52래요. 헐, 52래. 그러면 이건 뭔 소리야? A 7을 3배 하면 52란 얘기지. 그러면 A의 7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52가 된다는 얘기지. 계산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A1하고 A11번째하고 A12번째하고 그 다음에 A의 13번째 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 자체가 3 곱하기 A의 12번째 항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게 문제죠. 그쵸?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4칸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칸 떨어졌으니까 뭐 규칙성이 나오는 건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대로 놓고 일반항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빼버릴게요. 얘네들이 서로 뺄게요. 얘네들이 서로 뺄셈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6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으니까 4개가 남아요. 4D다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빼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36이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 10이라고 남네요. 그럼 공차는 얼마예요? 3이죠. 됐죠? 자, 공차는 3이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얼마가 될 거냐면 초항은 자, 얘가 지금 3이죠. 그치? 얘가 제일 헷갈리게 있었네. 3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더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A1은 3분의 16에서 6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답이 얼마냐면 3에다가 일단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더하냐면 11개를 더하니까 자 이렇게 써주면 답이고 그러면 계산해보자.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99죠. 자, 그래서 답은 97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입니다. 됐죠, 이해? 자, 뭐 분수가 있어서 좀 재미없기는 한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막 책을 집어 던지는구나. 자, 분수라서 좀 재미없긴 했는데 예,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원리는 똑같은 거 같고 여기서 재밌어 보이는 거는 뭐냐면 연속하는 3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합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주는 순간 가운데 항을 3배 하면 답이야. 알겠죠?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고 2번은 A2는 2인 그 다음에 A의 6번째 항은 8인 등비 수열이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11번장을 3번장으로 나누세요 이걸 구하래요. 잘 봐요.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는 공비가 10개 곱해져 있고 여기는 2개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공비의 몇 승? 공비의 몇 승 구하라는 얘기야? 10개고 2개니까 8승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 안 되지? A1의 아래 10승 A1의 아래 제곱 안녕 지수 법칙 8승 됐죠? A1의 8승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구하라고 지금 누굴 줬냐면 A2랑 A6을 줬단 말이야. 그럼 얘들도 똑같이 만들면 되지. A2분의 A6이야. 됐죠? 그럼 이거는 A1에다가 R에 5승이지? 얘는 A1의 R이지? 이거 R 4제곱이 얼마다? 8이다. 4다. 4다.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R 4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죠. 16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이지. 간단하죠? 예. 자, 다음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3번. 3번은 등차 서열이에요. 등차 서열인데 A1하고 A3하고 A5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2n-1번째 항하고 이렇게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4n제곱에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이게? 그럼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자. 봐봐.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리냐면 수열의 합이죠 일단. 그러니까 2분의 한개수가 몇 개예요? 잘 봐봐. 한개수가 몇 개야? 1, 2, 3, 4 이렇게 갔으면 2n-1이 맞아. 근데 1 가고 3 가고 5 가고 7 가고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그냥 n개야.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1이 나와. 2 넣으면 3이 나와. 3을 넣으면 5가 나와. n을 넣으면 2n-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n개를 다 더한 거야. n이야. 됐죠? 그 다음에 자, 초항은 A1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2n-1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냐면 4 곱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재밌는 게 봐봐라. 내가 여기서 2를 곱할게요. 그리고 n으로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초항하고 그 다음에 a의 2n-1번째 항이 정리를 해보면 n을 나누고 2를 곱했으니까 8 곱하기 n의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 됐지? 8 곱하기 n의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잘 봐봐. 2n-1번째 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항이냐면 a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항 개수가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아니 이게 몇 번째 2n-1이니까 2n-2개의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진 식이지.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을 정리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 n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d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이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a1이고 마이너스 2d예요.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얼마냐면 8n의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잘 봐라. 여기 있는 2d가 얼마랑 똑같아야 돼? 8. 그럼 공차가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오지. 공차가 4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니까 A1은 얼마일 수? 1일 수밖에 는 없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구나 라고 찾아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일반항 더하고 넘어갈까요? AN. 자, A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맞는 건데 문제에서는 나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는 A11 마이너스 A12 플러스 A13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거든. 자, 이것도 한번 봐봐.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뭔 소리야? 공차
A1에서 A2를 뺐잖아. 그러니까 A2에서 A1 뺀 거에 마이너스 보고 붙인 거잖아. 마이너스 공차야. 얘도 마이너스 공차야. 얘도 마이너스 공차야. 짝수로 끝나는 것까지. 그치? 그럼 이게 12까지 있으니까 총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13번장에서 6개의 공차를 빼세요 이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을 하면 초항에다가 얘는 공차가 몇 개 있었으니까 1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6개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A1에 플러스 몇? 6D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뭘 구하라고 했던 거냐면 7번장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7번장은 내가 일반은 구해놨으니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7번장은 47에 28 빼기 3이잖아. 그래서 25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3번 문제예요. 됐죠?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내가 뭐 신기한 거 쓴 거 없죠? 그냥 다 공식만 쓰고 있죠, 그치?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꼭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은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끊어서 읽는 거 알겠지? 자, 4번. 자, 4번은 A냐고 3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 저 순서대로는 등비 수열이래요. 그때 AB 값이 얼마냐고. 자, A고 3이고 그 다음에 B인데 등차 수열이네. 뭐 특별한 얘기 없죠. 더해서 얼마라든가. 그럼 이거는 그냥 등차 중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A하고 B하고 더하면 6이다. 이 소리를 어렵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하고 묶어놔야지. 그 다음에 2B예요. 자, 이렇게 생긴 세 개의 숫자도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이번에. 그럼 여기는 뭐 곱해서 얼마가 되고 그런 뭐 특이한 얘기가 없으니까, 계산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얘도 등비중함 쓰라는 얘기야. A 플러스 B를 갖다가 제곱을 했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8B가 나온다 이 소리지. 됐죠, 이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곱한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그냥 넣고 계산하면 끝나네요. 그치? 정비할 필요도 없네요. 자, 그냥 바로 대입하면 36이고요.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8B다 이렇게 나오니까 B라는 값은 얼마냐면 8분의 36이거든. 2분의 9예요. 그럼 A라는 값은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4분의 27인가요? 예. 뭐야, 되게 어마하네. 3번은 좀 어려운데. 됐죠? 이해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5번. 5번은 등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에서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10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16 곱하기 A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쟤를 가지고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5번에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비는 양수고 A제곱은 10이래. 그런 거 보지? 자, 근데 A의 일곱 번째 항은 16 곱하기 A 3이래. 그럼 봐봐. 얘는 공비가 몇 개 있지? 초항에다가 6개 있지. 얘는 공비가 몇 개 있지? 초항에다가 2개 있지. 나누면 4승이지. 즉 R의 4제곱이 얼마다? 16이다. 공비 양수니까 R은 얼마일 수? 2일 수밖에 는 없다. 그럼 공비가 2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얘는 2 곱하기 A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1 얼마다? 5다. 이거 뭐 바로 나오네요. 그치? 자, 그래서 공비는 2고 그 다음에 초항은 5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SN을 구하래요. SN을 구하래요. 2 빼기 1분의 초항이 5니까 5에 한개수는 n개니까 2의 n제곱에 빼기 1이다. 이거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니까 그냥 바로 쓰면 되지. 근데 얘가 얼마보다는 작다? 2000보다는 작다.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2의 n제곱 빼기 1인데 양변을 5로 나누면 400이죠?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 400보다 401이겠죠, 정확하게. 401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n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숫자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치? 2의 7승은 128이고요 2의 8승은 256이죠. 그 다음에 2의 9승이 510이죠 9승 되면 돼, 안 돼요? 근데 n은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8보다는 작거나 같다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연수는 누구예요? 8개죠. 이해돼요? 공식만 잘 외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치? 이해됐어요? 자, 이러면 레벨 1도 끝났네요. 금방금방 하네. 그치? 자, 그러면 레벨 2로 가봅시다. 레벨 2 1번 레벨 2라고 뭐가 어려운가 한번 보죠. 1번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 수열인데 초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240이래요. 초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240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봐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초항은 얼마인지 내가 모르고요. 1에서요 마이너스 2의 20승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왔대요? 240이 나왔대요. 그치?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숫자가 조금 복잡한데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일단 얘가 3이에요. 그래서 A1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20승 이게 3 곱하기 240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됐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승인데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 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자, 계산이 안 되죠, 그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내비둘게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내비두고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이 정도씩만 내비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봅시다. 맞잖아. 2에 20승을 해야 되는데 2에 20승이 얼마야? 그 계산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절대값이 붙어있고 A1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9고요. A13이고요. A17이에요. 무슨 규칙성을 찾으려면 4칸씩 떨어져 있어요. 4칸씩 떨어져 있죠. 4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아래 4승을 곱했다는 얘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아래 4승을 곱했다는 얘기니까 초항은 A1으로 똑같은데 공비가 얼마인 아래 4승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생긴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계산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비가 아래 4승인데 이거 얼마냐면 16이에요. 그치?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였거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니까 4제곱하는 거니까 16이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6분의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은 똑같이 A1이니까 A1 쓰고요.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죠. 16이니까 이게 4승이에요. 이게 4승인데 이게 몇 개이냐면 5개 있으니까 5제곱이다 이렇게 빼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거 산수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산수하려고 봤더니 얘가 2의 20승이고요. 계산 못하는 거 이렇게 준다고. 그 다음에 얘도 얼마냐면 2의 20승이야. 그러니까 내가 분자가 얼마인지를 찾아버렸어. 얼마가 되냐면 자 봐봐. 얘는 마이너스 15분의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240이야. 절대값은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거. 그치? 그럼 이거 산수하라는 거니까 이리로 넘어가서 할게요.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3하고 약분하면 5가 남고요. 그 다음에 5하고 약분하면 48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48이니까 그냥 48이죠. 됐죠? 봐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가 2의 20은 계산할 수 있냐고. 엄청 커. 말도 안 돼. 엄청 크단 말이야. 그치? 계산이 안 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멈춰. 분명히 요거 통째로 쓰란 얘기니까.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 알겠지? 예, 계산하다가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시켰다.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읽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구하는 것에 거기에 통째로 나올 수 있다. 자, 2번. 2번은 쉬워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래.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인데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놨고요. 잘 봐. S 구하고 그 다음에 뭐래? A 9하고 A 15하고 됐더니 0이래. 잘 봐.
근데 절대값 A 구하고 절대값 A 15하고 더했더니 이게 48이래. 그리고 공차는 양수래.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봐봐. 그럼 A9가 얼마야? 맞춰봐. A9가 얼마야? 야 얘네 둘이 A9랑 A15랑 둘이 서로 더해서 0이라는 거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나랑 너랑 더했어. 근데 0이야. 그럼 너가 3인 난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치? 둘이 서로 절대값은 같아. 근데 부호는 달라. 그런 두 수를 절대값으로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야? 48이야. 그러면 A9랑 그 다음에 A의 15번째는 둘 다 얼마냐면 절대값은 24야. 절대값은 24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야? 누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지. 왜요? 맨 처음에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항을 구하면 A1에 플러스 8D인데 얘가 24고요. 그 다음에 A1이고 플러스 14D인데 이거는 미안해요. 마이너스고 플러스 24예요. 둘이 서로 좀 계산을 해보면 빼기 하는 게 맞겠죠? 빼기를 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그냥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6D가 되고 이게 48 나옵니다. 그러니까 D값이 얼마예요? 8이죠. 그럼 A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8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줘요. 일반항이 구해지고 일반항 써드리면 얼마냐면 A에는 8n에 마이너스 88이 돼야 되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96이다. 이렇게 생긴 일반항은 같습니다. 숫자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SN을 구하래요. 자, 이걸 가지고 S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또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그 다음 한 개수는 n이니까 n개고 그 다음에 초항은 마이너스 88이었으니까 얘랑 더하면 되죠. 그냥 바로 쓸게요. 그냥 8n에다가 마이너스 96하고 마이너스 88하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100 얼마냐면 84네요. 그치? 마이너스 184다. 자, 요거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쓰는 게 낫겠죠? 얘는 얼마냐면 n이고요 4n이고 마이너스 92죠.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데 얘가 누구보다는 크다는 거냐면 200보다는 크다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대요. 얘가 200보다는 크다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다 4의 배수기 때문에 4로 한번 나눠보면 얼마냐면 n제곱이고 얘 4로 나누면 23이거든요. 23의 n이고 그다음 얘 4로 나누면 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고 이게 0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인수분해 해보면 n하고요 마이너스 25가 맞을 것 같네요. 플러스 2고 이게 0보다는 크다니까 n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n은 25보다는 크다인데 얘가 답이죠. 자연수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최소의 n값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예요? 20? 그렇죠. 6이죠. 예,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돼요?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니까 예, 공식 두 개를 다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치? 자, 넘어가서 한 번 더 한번 보죠. 이건 이해되죠? 내가 보니까 그 레벨 2까지도 그렇게 무거운 문제들은 아니야. 그치? 예, 그렇게 무거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면서 소화를 해봐야 돼. 알겠죠? 이게 지금 내가 집에 와가지고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다 풀고 있어요. 그치? 근데 내가 다 푸는 거 보고 잘 풀었네 하고 네가 집에 가서 안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다시 풀어봐야 돼. 근데 막 논리가 길지도 않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해요. 수험 복습은 이 정도면 충분해. 알겠지? 자, 또 해봅시다. 보세요. 수학 투자, 수투는. 자, 마이너스 1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막 가서 여기 AN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27이 있죠. 그치? 자, 이걸 다 더했어요. 이거를 다 더했더니 132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봐요. 잘 봐. 재밌는 거야 이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항계수가 총 몇 개야? 마이너스 15하고 27하고 다 포함해서 항이 몇 개야? n 더하기 그치, n 더하기 2죠. 그러면 이건 2분의 n 더하기 2개의 항이 있고 초항은 마이너스 15, 마지막 항은 27 이렇게 곱해서 답이 거기에 써있는 132년이야 132라는 답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 맞지? 이거 산수 조금만 더 해보면 산수를 좀 더 해보면 얘가 8이거든? 맞아? 얘가 8이야 아니다 미안해요 10이야 얘가 10이니까 6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나오는데 이게 6일은 6이 12 6이 10이니까 자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얼마일 수? 20일 수밖에 없지 자 그러니까 n이 20이라는 얘기야 n이 20이라는 얘기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초항부터 k번째 항 20보다 작거나 같은 k번째 항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거든 그럼 자 봐봐 얘가 a의 20인 걸 밝혀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공차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자 얘가 20번째 항이야 얘가 20번째 항이고 등차 비율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2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15에다가 등차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얘가 22번째 항이기 때문에 21개의 공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1D다 이렇게 해서 만든 숫자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차 D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 넘어가면 얼마니? 21D가 이거 넘어가면 42가 되는 거니까 공차는 얼마야? 2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차가 2니까 여기에서 이제 AN을 구해볼게 그러면 AN은 얼마가 되냐면 2D다 얘는 2B 안 해요? 2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예요? 여기서 2 더하면 마이너스 13이잖아 여기다 1 넣어서 마이너스 13 나오게 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다 쓸게요 좁네요 자 여기 있는 애를 단지 초항으로 해가지고 k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 그러면 sk라고 쓰고 등차 수열을 하니까 다시 2분의 이렇게 쓰고 한개수는 k개니까 k라고 쓰시고 초항은 마이너스 13이고요 그 다음에 k번째 항은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되니까 2k에다가 마이너스 15죠 이거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 번만 더 한수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또 k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4라고 나오죠 됐어요? 자 그래서 수열의 합은 k 곱하기 k 마이너스 14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최소가 되고 싶대 최소가 되게 하는 k 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거는 얘가 k의 제곱 마이너스 14k다 이렇게 되니까 77에 49 마이너스 49 이렇게 해가지고 k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9다 이렇게 쓰면 k가 얼마였대? 자연수니까 딱 맞죠? 7에서 얼마로? 49로 최소값을 마이너스 갖겠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예요? 7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돼요? 이해됐어요? 자, 공식 4개를 잘 활용하면 돼. 알겠지? 그 공식 4개를 잘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야 전부 다. 하나 더 해보죠. 4번. 자, 4번 읽어볼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2래. 자, A2, A8, A5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A8의 제곱이에요. 그치? 자,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2랑 그 다음에 A5랑 곱한 값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바로 했어. 근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1에 플러스 공차가 2니까 7이 14죠. 공차가 2니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A1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A1 플러스 4이 8이 되죠. 자, 요거 산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초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고 수열을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1의 제곱이고 플러스 28의 A1이고 그 다음에 14의 제곱이요. 19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A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A1이고 플러스 8이 16이죠. 산수 조금만 더 해보면 이게 넘어갈게요. 그럼 얼마 되냐면 18의 A1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19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8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A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여기서 일반항 구해졌죠? 일반항은 뭐라고 나오냐면 초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2니까 2 곱하기 n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항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자, a는 구했어요.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초항부터 n항까지 합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2분의 n항까지니까 n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초항은 마이너스 10이고요. n번장은 2n-12예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n이고요. 이거 2로 나눌 거니까 여기가 다시 n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얼마보다 크다? 0보다는 커다 이렇게 나오래.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n은 0보다 작거나 또는 n은 11보다는 크다가 나오죠. 자, 그러면 n이 11보다는 큰 게 답이고요. 최소값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돼요. 됐죠? 그냥 이것도 따라가서 풀면 다 풀려. 그치? 그 대신 공식을 그냥 나오자마자 이건 공식 쓰는 문제구나 하고 외우고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적용해서 문제만 풀면 풀립니다. 자, 마지막 등비 수열이 있는데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놓고요. S4는 18이고 그 다음에 S6은 40이다 이렇게 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있고 수열의 합공식을 썼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초항 공식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적용해서 풀면 돼. 한다. 봐봐. 제목은 써줄게요. S4죠. 그럼 얘는 R-1분의 R-1분의 그 다음에 4니까 초항 얼마인지 모르니까 A1이고 그 다음에 R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빼기 1이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18이라고. 그 다음에 S6이야. S6은 잘 봐야 돼. R-1이고요. A1이고요. R의 6승에 빼기 1이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41이래요. 그치? 한다.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R 4제곱이랑 그 다음에 R 제곱이랑 이렇게 있잖아. 어차피 나누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다고 쳐봐. 이 양수가 되니까 S4분의 S6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쳐볼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쓸게요. 봐봐. R-1이라고 A1은 R-1이라고 A1은 어차피 다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만 한번 보시면 얘는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R의 6승 빼기 1이야.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4제곱이랑 6제곱을 이대로 보지 말고 얘를 뭐라고 생각해서 보는 거냐면 얘는 R제곱을 갖다 제곱하고 빼기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R제곱 플러스 1하고 R제곱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뭐라고 보는 거냐면 R제곱을 갖다 세제곱을 했고 빼기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R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R의 4제곱이고 플러스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되냐? 얘랑 둘이 서로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라는 거냐면 지금 18분의 40이야. 자, 18분의 40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3으로 나누고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6, 3, 18이고 그 다음에 6, 7에 42죠.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풀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3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은 7 곱하기 R 제곱의 플러스 1이다. 자, 이거 방정식 풀라는 얘기고 3 곱하기 R의 4제곱이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4 곱하기 R 제곱이고 마이너스 4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3 곱하기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다시 R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4를 만들어주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R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오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제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R제곱이 얼마? 2라는 게 답입니다. R제곱이 2라는 게 답이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초항부터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A 20항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36번째 항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A1의 아래 35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A1의 아래 19제곱이에요. 그러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지수법칙 생각해보시면 아래 몇 승 구하라는 거예요? 16승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2에 8승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답이 256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됐니?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지수법칙 이용한 계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야,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라.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레벨 3 남았네요. 레벨 3. 야, 뭔가 문제가 많아지지 않았냐? 그치? 내 문제가 늘었네. 자, 오늘 문제가 분량이 최고네요. 자, 힘들겠지만 내 문제만 더 합시다. 쉬는 시간 필요 없죠? 집에 가야 되죠, 빨리. 네. 자, 1번. 1번. 읽어보죠. 자, 레벨 3예요. 자, 56페이지에 1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1번째 항부터 더하래 어떻게 하는 게? 자, 41번부터 더하래요. 42번을 더하고 자, 이런 식으로 더해서 50번까지 다 더하래요. 자, 이런 식으로 50번까지 더했을 때 얘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K 곱하기 S 50이고요. 여기서 빼기 S 10이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온대요. 자, 이렇게 계산한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올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K 값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쵸? 자, 해보죠.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다 공식화시켜서 써버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치? 얘네들을 다 공식화해서 써버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써보죠. 41번부터 50번까지 다 더하래요. 그러면 41번부터 50번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을 그대로 쓰면 일단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은 한 개수는 10개고요. 그 다음에 41번째 항은 얼마냐면 초항에다가 40개의 공비를 공차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1이고 플러스 49개를 더했으니까 9D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K고요. 모르니까 뭐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2고요. 그 다음에 50번째 항인데 항이 50개예요. 항이 50개고 그 다음에 초항은 A1이고요. 공차는 얼마냐면 49의 D죠. 이렇게 써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초항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니까 A1 플러스 9D다. 자, 요렇게 나오는 답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일단 2는 필요 없으니까 2는 다 날리고요. 10도 필요 없어요. 10 약분하면 5 약분하면 1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좌변부터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A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89의 D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그냥 바로 더하면 되거든요. 넘겨서 더하시면 플러스 2A1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9D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5K가 되고요. 그 다음에 A1이 있고요. 플러스 49의 D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 써지네요. 됐어요? 이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4 곱하기 A1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98D예요. 그지? 98D가 되고 미안해요. 이거 틀렸다. A1이 있고 49D가 아니라 2 곱하기 A1이에요. 2 곱하기 A1의 49D죠. 미안. 자, 이렇게 써진 건데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 2가 밖으로 아니요 미안. 이건 그냥 있읍시다.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5K가 되고 2 곱하기 A1이고 플러스 49D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무것도 아니고 풀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렇게 써줬는데 얘를 뭐라고 쓰면 돼? 2로 묶으면 2A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9D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냥 둘이 서로 사라져.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5분의 2요. 됐죠? 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치? 예, 또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풀면 풀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재미없죠? 예, 이 문제 되게 싱겁네요. 자, 2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처음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노래요. 자, 이거는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야. 3이고요. 그 다음에 S 70이다, 30이다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공비 R이라고 치면 R-1분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초항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죠. 초항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래 30승의 빼기 1이다. 이렇게 쓴 게 누구랑 똑같냐면 7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R-1분의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니까 A1의 아래 20승의 빼기 1이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잘 봐.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을 하면 R-1이라고 R-1이라고 약분되죠. A1하고 A1하고 약분되죠. 그럼 얘 뭐라고 남은 거냐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 30승 빼기 1이다 이렇게 남았는데 얘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20승의 빼기 1이다 이렇게 남은 거야. 아까 했던 거야. 아까 했던 건데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아래 10승을 기준으로 묶는 거야. 그럼 얘는 3이고요. 아래 10승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래 20승 플러스 아래 10승 그 다음에 플러스 1는 7이고요. 아래 10승이고 빼기 1이고요. 플러스 1이죠. 그럼 또 여기서 얘랑 서로 지워집니다. 그치? 그럼 정리해서 쓰면 3 곱하기 아래 20승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7 아래 10승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아래 10승이고요.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4니까 아까랑 문제도 똑같아. 숫자만 바뀌었어. 그럼 얘는 아래 10승이고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아래 10승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마이너스 얘는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0이에요. 그러면 10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 없으니까 아래 10승을 2라고 놓고 풀라는 얘기지. 끝났어요. 아래 10승이 2예요.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풀게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문제 완전 다 짬뽕이네요. 자, 저걸 다시 계산을 하래요. 자, 저것도 계산해볼게요. S 50이에요. R-1분의 초항 얼마인지 모르고 아래 50승이고요. 빼기 1이고요. 빼기. 자, 여기는 R-1분의 A1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빼냐면 40승 빼니까 아래 40승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은 10승이니까 얘는 R-1분의 초항 얼마인지 모르고요. 아래 10승 빼기 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R-1하고 R-1하고 R-1 A1 다 약분돼. 그 다음에 2니까 그냥 산수 좀 해보면 산수하는 게 편하니까 산수를 그냥 좀 해보면 아래 50승 얼마면 30이야.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2에 4승이니까 얼마가 돼요? 16이고 빼기 1이야. 그냥 아래 10승은 여기 써있는 대로 2예요. 그냥 2 빼기 1이에요. 요거 산수하라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그냥 16 나오죠. 이해돼요? 됐어요? 그냥 써놓고 계산하면 돼. 공식 그냥 쓰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겠지? 물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이런 구조니까 그냥 안 쓰고 이것만 썼을 거야. 근데 안전하게 이렇게 다 써요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도 이렇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내가 다른 거 하나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풀게요. 알겠죠? 다른 거 하나 내용 설명해주고 풀게. 나 좀 봐봐. 등차 수열의 합 있죠? 옛날에 설명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SN이거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분의 N에 이렇게 쓸게요. 편하게 2A1의 플러스 N-1의 등차 D다. 이렇게 생긴 식이거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PN제곱 플러스 QN 이렇게 나와.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n에 관한 2차식이야.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상수항이 0이야. 알겠어요? 상수항이 0이야. 잘, 야, 내 말 들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야. 다시 포물선인데 원점 지나. 이해돼? 2차식이니까 포물선이지.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근데 어디를 지나? 상수항이 0이면 0,0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포물선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알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이건 초항이 음수야. 초항이 음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더해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작아지고 있죠? 이거는 공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는 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 다음에 얘는 더해도 계속 떨어지자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음수를 계속 더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초항은 양수고 공차는 음수인 상황은 이런 포물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 한번 봐봐. 3번 문제 봐봐. 이거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바로 풀 수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이야. 이해돼요?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인데, 자,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36번째 항에서 0이 나왔대. 그치? 야, 봐봐. 공차가 음수니까 얘야. 공차가 음수니까 얘라고. 그치? 얘가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사실은 모양이 네 가지야. 공차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초항부터 양수면 이렇게 생겼거나. 근데 이 부분은 안 나타나고 이 부분만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얘도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건 이런 상황인데 그냥 음수고 초항도 그 다음에 공차도 음수면 밑으로 결국 계속 떨어지는 모양일 거야. 재밌는 건 뭐냐면 얘는 다시는 0이 안 와. 얘도 다시는 0이 안 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차는 음수인데 36번째 항에서 0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야, 그럼 봐봐. 3번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 위에 있는 자연수인 점들을 찍은 함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36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SN이라는 함수의 점을 다 연결해서 만든 포물선이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초항이 있는데 얘가 포물선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똑같은 값이 되겠어요? 35번이랑 똑같은 값이 되겠지. 이해돼요? S1은 S35랑 똑같겠지. 그 다음에 S2는 누구랑 똑같겠어요? 34랑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니까 대칭성을 이룰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SP랑 SQ랑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PQ 값을 한번 찾아보고 P는 Q보단 작아야 되는데, 그치? 그럼 게 몇 개이니?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1하고 35 2하고 34 이런 규칙성을 따를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은 누구냐면 17하고 둘이 서로 더해서 36이 나와야 되니까 19하고 그 다음은 18, 18인데 그거는 안 되죠. 똑같은 숫자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수야. 총 몇 개야? 17개야. 이 내용을 알면 너무 쉬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그냥 내가 여기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거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자, 상수항이 0이고 그 다음에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야. 공차가 양수는 결국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해. 근데 아래로 블록한데 초항이 음수야. 이렇게 생겨. 아래로 블록인데 초항이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 알겠지? 자, 여기가 초항이야. 이게 초항이야. 초항은 지금 현재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여기가 초항이야. 이 값이 초항이야. 0보다 크죠?
그래서 요 그림은 초항이 0보다 작은 그림이고 얘는 초항이 0보다 큰 그림이야. 자, 두 번째. 공차가 음수예요. 그럼 결국 숫자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위로 볼록인데 초항이 다시 음수야. 위로 볼록인데 초항이 음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포물선이 여기에 있어.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이 초항인데 그게 음수니까 얘가 초항이 음수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초항이 양수인 거. 초항이 양수인 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야,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게 초항이 양수인 거. 문제 낼 만한 건덕지는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인 거나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인 거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그림으로 풀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넘어가죠. 자, 마지막 4번. 4번은 그림과 같이 자연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요. 원이 있는데 일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을 LN이라고 해놨고요. LN X절편, Y절편을 각각 AN, BN이라고 했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네요. 그치? 자, 보세요. 되게 쉬워요, 이거. 계산이야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예요. 그치?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면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해? 자, 풀어본다.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다시 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죠. 얘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자 5분의 그 다음에 0하고 0하고 느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얼마랑 똑같은 거냐면 반지름인 3분의 1의 n제곱이랑 똑같겠죠. 됐어요? 이해? 그러면 여기서 k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자, 그 다음에 1사분면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k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의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지는 게 틀렸죠. 루트 3이 여기야. 루트 3 반지름이니까 루트 3의 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공식이 써지는 게 맞죠. 자, 됐죠? 그래서 k값은 요값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을 찾아달라고 그랬거든. y절편은 그냥 k값이야. y절편은 그냥 k값이니까 얼마냐면 루트 5에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x절편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2니까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k값의 x절편이고 2분의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의 n승이에요. 자, 여기 계속 루트 빼먹냐? 자, 이렇게 생긴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갖다가 AN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B, 아이고 잘못 썼다. 이게 AN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BN이라고 놨죠. 이렇게 놓고요. A1하고 B1하고 곱한 걸 일반항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AN, BN을 일반항으로 쓰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 그냥 곱하라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5씩 곱하니까 5가 되고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는 게 맞죠. 됐어요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12개를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1-3분의 1분의 초항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답이에요. 초항은 그래서 6분의 5가 돼요. 6분의 5가 초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게 12개가 있죠. 자 이렇게 쓰는 게 답이죠.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3분의 2거든요. 얘가 3분의 2니까 답은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가 6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1-3분의 1의 12승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얼마가 되냐면 약분하기
계산하니까 4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3의 12승이라고 쓰고 분의 1이다. 여기 쓰면 가로 하나 줄여줘.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별거 없네요. 그치? 내용 설명할 건 없고요. 하나 있다고 하면은 접하는 직선이 나오면 꼭 접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서 반지름이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표 문제는 넘어가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예. 고생했고 오늘 좀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합시다. 지각하지 마요. 알겠지?